자, 반갑습니다. 중일 B2 그래프와 비례 파트 2 첫 번째 개념 정비례 관계에 대해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비례라는 약속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학적인 약속 정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를 한번 봅시다. 1분마다 4리터 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분에 4리터, 2분에 8리터, 3분에 12리터가 되는데 여기서 정비례라는 것은 x가 2배가 될 때 y가 2배가 된다면 이 물통과 이 물에 받은 양의 관계는 정비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일 뿐 이해를 위한 어떤 문제풀이를 위한 정비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비례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정비례가 아니라 어떤 x와 y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 관계는 1차식이어야 하고 여기 상수항이 0일 때 정비례 같은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 볼까요? x와 y의 관계가 2x라는 게 있고 x와 y의 관계가 2x 더하기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x와 y를 숫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가 2배, 3배, 4배가 되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x가 1, 2, 3이면 y는 2, 4, 6이 되겠고요. 오른쪽 예시는 x가 1, 2, 3이면 y는 3, 4, 5가 되겠지요. 여기서 x가 2배가 되었을 때 y가 2배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맞습니다. x가 3배가 되었을 때 y가 3배가 되는지 확인하면 맞습니다. y는 2x라는 관계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x가 2배가 되었을 때 y가 2배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그렇지 않군요. x가 3배가 되었을 때 y가 3배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그렇지 않군요. 그럼 이 관계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x와 y의 관계는 맞지만 특수한 관계인 정비례가 아니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수학적인 약속을 한 번만 읽어볼게요. x의 값이 2배, 3배가 2배, 3배, 4배가 되었습니까? y도 2배, 3배, 4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커진다고 정비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관계가 정비례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중요했는데요. 보통 변수와 변수는 x, y 관계로 주어지죠. y는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하는데 정비례라면 y는 ax 형태이어야 합니다. 의미 부여를 해볼까요? 여기는 1차식이죠. 여기는 상수항이 없죠. 그러면 어떤 x와 y의 관계가 1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면 정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고요. 당연히 1차식이므로 x의 개수를 뜻하는 a는 0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즉 a가 마이너스거나 분수여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5x도 정비례가 맞습니다. 왜죠? 오른쪽 우변이 1차식이고 y는 이런 형태일 때 우변이 1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고 x의 개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비례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게 필요한데요. 자, 이 관계식을 봅시다. y는 4x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자, 역시 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차식이고 상수항이 없고 x의 개수가 살아있으니 이 식은 정비례 관계가 맞겠군요. 자, x가 1, 2, 3이 된다면 y는 4,
8, 12가 될 거지요. x가 2배, y가 2배, x가 3배, y가 3배. 맞습니다. 자, 여기서 x 대 y의 비율이 4로 일정한 거를 할 수 있죠. x의 4배가 y라는 것이지. 그러면 분모가 x고 분자가 y라는 x와 y의 비율이 4로 일정한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즉,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어도 정비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x분의 y가 어떤 숫자 형태로 주어져 있다. 양변에 x를 곱해서 좌변을 y로만 남기고 우변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말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Q1,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둘레를 y를 cm라고 한다. 그러면 둘레라는 것은 한 변의 3배겠지요. x에 1을 대입하면 3배가 될 거고 x의 모든 값에 3배가 되겠습니다. x와 y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y는 3x라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특수한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가 있다. 자, 그럼 Q2번 정비례 한다면 O, 정비례 하지 않는다면 X표를 쓰시겠죠? 판단 기준 설명드렸습니다. 좌변을 Y로 고치고 우변을 이렇게 고쳤을 때 첫 번째 우변이 1차식일 것, 즉 A의 X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글씨를 좀 이쁘게 적어 볼게요. 두 번째, 상수항이 반드시 0일 것. 상수항이 살아있으니까 정비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Q2번 풀게요. 자, 1번 맞고요. 2번 상수항 있죠? 아니고요. 3번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고요. 4번 양변에 y를 곱해도, 즉 이런 형태면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결국 이런 형태가 있으면 분모를 바꿔도 된다는 걸 외워두세요. A는 B분의 2랑 B는 A분의 2랑 같다는 말이야.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봅시다. 자, Y는 X분의 1이야. 얘는 1차가 아니라 분수식이죠? 아닙니다. 5번 Y는 X분의 6이야. 분수식이죠? 안 돼. 6번 2y는 3분의 5x, y는 6분의 5x. 정비례가 맞네요. 자, 다음 페이지 41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래요. 해봅시다. 한 개에 50원의 사탕 X1은, 아니 한 개에 50원의 사탕 X개의 가격 Y1. 한 개를 샀습니까? 50원. 두 개 100원, 3개 150원, 4개 200원. Y라는 것은 한 개당 50원인데 그게 X개에 있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정비례가 맞겠지? 두 번째, 시속 6km, 1시간에 6km. X시간 같대. 1시간에 6, 2시간에 12, 3시간에 18, 4시간에 24, 24km.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시속에 시간을 곱한 거지겠군요. 정비례에 맞겠지? 자, 2번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좌변을 y로 고쳤을 때 출발점 외우세요. 좌변이 y야. 우변이 ax라는 것이지. 당연히 a는 0이고 상수항은 0이다. 1번 한 개에 40g 물건인 x개가 있을 때 무게 y라는 것은 40g이 x개가 있다. 정비례 맞고요. 2번 1초에 2m 움직이는 물체가 x초 동안 간 거리라는 것은 1초에 2m 움직이는데 x초 가셨군요. 맞고요. 넓이가 30제곱cm인 직사각형 세로 길이가 x일 때 가로의 길이, 가로 세로 곱하면 30인데 y는 x분의 30으로 분수식이 나와서 정비례가 아니겠군요. 나이가 x살인,
형보다 3살 적은 동생의 나이 y. 동생의 나이는 형보다 3살이 적겠군요. 그럼 이 식은 1차 식이 맞지만 상수항이 있으므로 정비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풀게요. 1리터로 12km 간대요. 자동차가 X리터 휘발유로 갈 수 있는 거리를 Y라고 할게. 그럼 1리터에 12km 간다 했으니 X리터에 12Xkm 가겠죠. 그걸 Y라고 부르겠습니다. Y는 12X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6리터라는 것은 X가 6이라는 소리죠. 왜? X는 휘발유 리터니까 X가 6인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Y라는 것은 12 곱하기 6, 72km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18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가 몇 리터인지 구하래요. 1리터에 12km 갈 수 있죠. 그러면 180을 12로 나눈다면 내가 필요한 리터 수가 15리터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관계식으로 이용해서 풀면 지금 180km는 이동한 거리니까 Y가 180, 그 다음 X가 휘발유니까 X는 12분의 18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눈 겁니다. 자, 4번 핵심 개념 체크하기.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특별한 그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Y와 X의 관계를 정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Y가 X의 정비례할 때 두 식으로 나타내면 만약에 X의 개수가 A라면 이렇게 됩니다. 상수항이 0인가 포인트고요. 자, 이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면 뭡니까? 이 답이 정비례죠? 자, 여기까지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프는 두 변수와의 관계를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점이나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까? 그리는 방법은 점을 찍어서 그리는데, 즉 X의 숫자를 대입해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야 돼. 대입하여 순서상을 하나하나 찍어야 돼. 바로 그려볼 거예요. Y는 E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X의 값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X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X의 값이 범위가 정수라고 한다면 X가 0일 때 Y는 0이겠죠. 0,0이겠지. 표로 이쁘게 또 눈에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X가 0입니까? Y가 0입니다. X가 1, Y는 2, X가 2, Y는 4죠. 여기에 식을 대입하고 있는 거야. X가 -1이면 Y는 -2, X가 -2면 Y가 -4. 이 모든 순서상 -2,4부터 2,4까지 그것을 여기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다면 -2, -4, -1, -2, 0,0, 1,2, 2,4가 되었습니다. 지금 X가 정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점으로 나타났고요. 자, 여기서 X 값의 간격을, 즉 정수이므로 간격이 1이라는 소리죠. 1보다 작게 2분의 1로 한다면 점과 점 사이가 원래 찍혔던 점의 위치가 빨간색 점인데 그 점 사이에 새로운 점이 추가됩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점과 점 사이에 모든 공백이 메워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X 값의 범위가 자연수나 정수처럼 띄엄띄엄한 수가 아닌 범위가 수 전체라면 그 그래프는 모든 점을 찍어냈기 때문에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는 이유는 그래프가 직선이 되는 이유는 모든 점을 찍었다
정확히는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즉 함부로 직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만 직선이 된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그래프에 대해 성질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역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 먼저 푸는 게 좋겠군요. 정비례 관계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그래프를 그려라. 표를 완성합시다. x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입하래요. 여기는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전부 순서쌍이라는 정보로 해독이 될 거예요. 0, 0,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이것을 오른쪽 좌표 평면에 점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마이너스 2, 4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2, 0, 0,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제가 함부로 점을 이어도 될까요?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이의 점들이 채워져서 직선이 완성되어서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0, 0을 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가 아닌 지금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x의 개수가 음수라고 판단한다면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생깁니다. 아까 예시는 뭐였죠? 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y는 2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x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간다, 증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y는 마이너스 2x라는 것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인데 x의 개수가 음수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이 관계를, 이 형상을 감소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의 네모안에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제2 사분면과 제4 사분면을 지날 것입니다. 이처럼 x의 개수가 분수가 되었든 어떤 정수가 되었든 x의 개수가 음수이기만 하면 그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다 잡아볼까요? 자, 여기 연습장을 잠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필기를 위해서 어떤 이미지의 전달을 위해서 하나 연습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릴 것은 y는 3x 그래프, y는 x 그래프, y는 3분의 1 x 그래프를 한번 같은 좌표 평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라는 것은 x와 y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이죠. 1,1을 지난다, 2,1을 지난다, 3,3을 지난다. 모든 x에 대해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y는 3x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와 y의 관계를 봅시다. 1을 넣으면 3, 2를 넣으면 6, 3을 넣으면 9입니다. 0을 넣으면 0이겠죠. 그러면 0, 1,3, 2,6, 3,9와 같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제가 다시 말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와 같은 초록색 점들이 계속 찍히고 범위가 모든 x 실수라면 모든 수라면 초록색과 같이 그어지겠죠. 초록색은 y는 3x, 빨간색은 y는 x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x의 개수가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y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울기를 알 수 없는 a가 있는데 a가 커진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커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커질 것이고요. a가 작아지고 있어. 3에서 1이 되고 있어.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1에서 좀 더 작아지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y는 3분의 1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표를 한번 그리고 수를 때려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0을 넣으면 0.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수를 대입하고 있어요. 1을 넣으면 3분의 1, 2를 넣으면 3분의 2, 3을 넣으면 3분의 3입니다. 이쁜 걸 그려볼까? 3,1을 그린다면 3,1 여기겠죠? 그러면 반대에도 마이너스 3,1이 생기겠지. 그리고 여기 0,0 지나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을 이으면 이와 같은 직선이 생길 것입니다. 잘 봅시다. y는 ax에서 지금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a가 0보다 크면 양수라면 제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라고 말했고요. a가 작은 것부터 써보겠습니다. y는 3분의 1x, y는 x, y는 3x가 있는데 a의 값이 3분의 1, a의 값이 1, a의 값이 3처럼 점점 커진다면, 숫자가 커진다면 그것의 그림적인 의미는 직선이 하나 검은색처럼 있을 때 a의 값이 커지고 있습니까? 점점 y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a의 값이 작아지고 있습니까? x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1이 되죠? 각도가 45도일 때, 각도가 정확히 45도일 때, 여기는 왜 90도라고 나오죠? 중요하지 않아. 즉 1을 기준으로 여기는 45도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1을 기준으로 a가 크다, 여기에 있는 거야. 1을 기준으로 작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거야. 무슨 예시입니까? 지금 파란색 예시를 잘 들었죠? 그래서 이 페이지 결론, y축에 가까운 것은, 즉 좀 말을 정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인가요? y는 ax에서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을 하고 있죠. a 값이 커진다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커진다는 것은 그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고요. a 값이 5, 4, 3, 2, 1, 2분의 1, 3분의 1처럼 작아진다면 x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직선을 돌려가면서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부호가 음수인 걸 보지 않겠어요? 첫 번째 기준선은 이제 빨리 그릴 수 있어야지. 기준선이 되는 y는 마이너스 x야. 그러면 내가 y는 마이너스 3x 직선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직선을 그릴 건데 y는 마이너스 3x 직선은 이렇게 생겨 있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직선은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미지로 기억합시다. 얘를 한번 볼까요? x의 값이 커질수록 마이너스 3만큼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파란색을 볼까요? x가 커질수록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천천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 이번에는 y는 ax인데 a가 음수라면 a 값이 커질수록 여기서 조심하세요. 음수입니다. 여기서 음수라는 사실에 제일 주의하세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x예요. 여기서 a가 누가 제일 큽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제일 크죠. 그지? x가 음수라면 a가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헷갈리네. 즉 A의 지금 아까 이제 양수 케이스, 음수 케이스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y는 ax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맞죠? 초록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x,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파란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입니다. 그치요? 자, 여기까지 42페이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봤습니다. 교과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a가 양수라는 것은 x의 개수가 양수고요. 특징을 정리한다면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하는 값이겠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비례 그래프는 0,0을 지나겠죠. 그 다음 a가 음수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일 거고요. 제2, 4, 4부면을 지나고 감소하다고 말하시면 되겠고 역시 0,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정비례 그래프는 0,0을 지나겠죠.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x에 0 넣으면 y가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그게 여기 있군요. 항상 원점을 지난다. 자, 그리고 제가 필기 노트 했던 내용도 여기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합시다. x의 개수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죠? 양수인 경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지워보고 제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요. XY 평면. 여기서 A가 양수인 그래프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실제 값은 알 수 없지만 0,0을 지난다는 건 알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프의 형상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의 개수인 a의 값이 커진다면 점점점 커진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길 거고요.
A의 값이 작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A의 값이 절대값이 커져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900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A의 숫자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과 같이 작아진다면 X축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용하세요. X가 A가 1, A가 2, A가 3, A가 10, A가 다시 1, A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0. 다시 갑니다.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그래프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정비례 설명했고요.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 잠시 쉬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